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 보기에 정말 초등학생같이 싸우는 것은 품격이 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법사위에서 싸우는 모습들 보지 않으십니까? 공수학당도 그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당원 게시판 논란은 명분도 없고 품격도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우리 국민의힘 전체의 에너지만 떨어뜨리고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만 줄 뿐입니다. 당원들은 국민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싸우는 사람들. 내가 갖지 못하면 차라리 아무도 갖지 않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싸우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힘을 하나 합쳐서 단결하고 가야 될 때 명분도 품격도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중앙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정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야당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지는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나라의 리더를 잘못 세우면 그 나라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국회 제1 190석 가까이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다 보니 국회는 야당의 리더를 중심으로 야당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특검, 검사들 탄핵, 이제 감사원장까지 탄핵한다고 하고요. 중앙지검장 탄핵한다고 하고요. 백현동,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한다고 하고요. 대통령 임기 단축하는 개헌하겠다고 하고요. 주말마다 길거리로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이제 정치인들의 당선 무효를 100만 원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개정한다고 하고요. 법률도 개정안을 냈고요. 그리고 우연법률 심판 제청부터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서 의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190석 넘는 민주당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국회가 되었습니다. 국회는 완전히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게 장악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190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권력을, 그리고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권력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까지 사법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끝나지 않는 사법 리스크를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과 국가의 모든 권력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래 사람을 위해서 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은 대한민국 국회가 멈춰서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쇄신하지 못해서 민심을 얻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현재 멈춰서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고 해서 저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의 생활을 바꾸고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입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거기에서 떠나는 민심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오려면 국민의힘이 우리한테 맡겨주면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꿀 수 있다는 국정 능력,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꿔낼 수 있다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저는 민심은 국민의힘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고 조국 대표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집권 정당으로서 여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없이 부끄럽고 또 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저희는 민주당의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반사적 이익만 가지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넘겨볼까요? 저는 우선 건강한 당정 관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당 내에서 싸우는 것도 여러분들 답답하고 마음 불편하시겠지만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늘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정말 답답하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엄마 아빠 싸우면 자식들은 불안해서 싸울 때 방에 들어갔다가 물 마시고 싶지도 않은데 괜히 나와서 냉장고 문 한번 열어보고 들어가고 화장실 가고 싶지 않은데 또 괜히 나와서 화장실 가는 척하고 엄마 아빠 좀 어떻게 하고 있나 지켜보고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로 뭉쳐서 가도 저 거대한 당과 싸우기도 힘들 텐데 늘 갈등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로 뭉쳐서 하나와 하나가 뭉쳐서 셋, 넷을 만들어가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뺄셈 정치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안타깝고 저는 그래도 당정의 하나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민심의 방향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이 민심의 방향과 반대로 갈 때 다른 한쪽이 따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민심의 방향대로 간다면 다른 한쪽이 따라가야 되고요. 어느 한쪽이 민심의 방향과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지적하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민심의 방향대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소통 방식과는 조금 다른 소통 방식, 조금 다른 톤의 매너로 소통하면서 민심의 방향을 잘 읽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정치에 선동과 프레임만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한쪽 편에서 선동과 프레임으로 싸울 때 다른 한쪽 편에서는 그게 선동과 프레임인지도 모르고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우병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선동과 프레임이 반복되면서 우리 보수 정당도 상대의 선동과 프레임을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동과 프레임에 대응하는 방법은 프레임에 대해서 프레임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이제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쪽 편에서 선동과 프레임으로 싸움을 걸어올 때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정책과 실력으로 승부하기보다 똑같이 편하고 쉬운 방법, 선동과 프레임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지금은 한국 정치에는 선동과 프레임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다녀보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것은 이런 선동질이고 이런 프레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그것은 민주당의 선동과 프레임에 대응하는 또 다른 선동과 프레임입니다. 저는 선동과 프레임으로 상대방의 권력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선동과 프레임만 가지고 싸워서 똑같이 싸울 것이라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아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민생은 관심 없이 오로지 내가 권력을 잡아서 내 편만 잘 살기 위해서 싸움의 기술로서만 정치에서 선동과 프레임을 사용한다면 국민들에게는 누가 권력을 잡은들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다만 한 정당에 적극적으로 몸을 담고 있고 그들과 일체가 되어서 싸우고 있던 분들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안타깝고 분통이 터질 뿐입니다. 선동과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는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터무니없는 선동과 프레임 정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만큼 충분히 현명해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려울 때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버리지 않고 국민들을 챙기겠다고 지금까지 왔던 저는 보수 정당이라면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살피겠다는 그 목표 하나만큼은 저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